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 우리가 지난번에 수술방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 하나 더 하기로 지금 급하게 편성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올소님이 본인 맹장 수술 받았던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슬픈 이야기죠. 맹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충수 돌기가 없으세요? 없겠죠. 뭐 제가 몰라요. 하여간 뛰셨다니까 뛰었겠지. 뭐 제가 뛴 걸 보여달라고 그런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적입니까? 네. 아, 꽤 됐어요. 임진왜란 직후.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일걸? 아, 네네. 6.25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 사이쯤 되는 것 같은데. 오, 베트남 전쟁 이전? 그럼 진짜 옛날이다. 어쨌건 간에 개업하고 있을 때 뛰었어요. 네. 예. 지금 베트남 전쟁 이후잖아, 그러면. 예, 그냥 농담으로 한 거고요. 지금 아재 개그 적응 못하시고. 처음 한 지도 한 1884년이에요. 가구경장 때예요. 시험 문제 같다. 이거 족보다. 아니 근데 그때 아팠어요. 네. 그 며칠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배가 아프다. 아이씨, 아픈데 별로 기분은 안 좋아. 근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일이 바빠. 이러고 이제 시간이 꽤 흘렀어요. 네. 근데 새벽에 한 6시, 5시쯤 됐는데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눌러보니까 아이씨, 그건 맹장인데? 네, 그런 거 같아. 아무래도 느낌이. 네, 느끼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야, 미안하지만 내가 아침에 응급실에 좀 가야 될 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고. 아, 본인이요? 네. 아씨, 아파. 그리고 운전을 하고 이제 주차를 하고 응급실을 걸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때 누우래요. 그래서 일단 누웠어요. 그리고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뭐 레지던트 선생님도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담당 선생님이 오더니 어떻게까지 있었냐는 거예요. 빨리 수술하자. 순식간에 난리를 치고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건 까딱하면 터졌다. 아, 조금만 늦었어도 복막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멘트가 그거예요. 수술실에 나와서 보호자가 앉아 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마스크를 찢어야 되겠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간담체는 그렇게 늦는 경우가 그러니까 아예 늦거나 그렇게 생각보다 응급이 없는 거지. 이렇게 진짜 직전에 오는 자기 분야가 없는 거지.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막 야 이거 빨리 뭐 실제로 다른 수술하는 분야는 저런 말 할 수 있는데 이 그래요? 분야는 없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맹장이라든지 뭐 저 청소년 투사 2,000개 해봤는데요. 그렇게 뭐 하여간 그랬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취 내가 안 당할 거야. 아, 그 생각은 없어요. 전 해봤어요. 전 아픈 거 싫어요. 참은 거지. 그래서 3시세요. 그럼 빨리 마취가 돼야 되니까 열심히 했어요. 저는 왜 되게 이상한 그런 게 있어서 내가 마취약을 이겨볼 거야.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수면 마취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겨볼 거야. 스르르 잠들지 않아요? 그냥? 19 이랬는데 눈 떴더니 끝나 있고 맞아요, 한 번은 맞아요. 더 버텨보겠어. 그래서 간호사한테 말을 걸다가 이렇게 잤죠. 써니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서 수술방 장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보면서 뭐 궁금했던 거 없습니까? 아,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수술 전에 교수님들이 본인 연구실에 있다가 바로 올라가서 뭐 탈의를 하고 씻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휴게실 같은 데서 익준 선생님이랑 준하 선생님이 라면도 먹고 막 전화통화도 하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전문 어디 있는지 휴게실이 따로 있죠. 저희도. 거기는 그럼 수술실 그 층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통제구역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 관계자회 출입금지 빨간 딱지 있는 딱 들어가고 문 닫히고. 문 닫히는 그 안에 공간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 수술실이 10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수술하는 방이 한 10대 개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통제구역이 열렸습니다. 다 들어와서 다퉜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복도가 있겠죠, 쭉. 교도소 같아요. 근데 하여튼 복도가 있죠. 창고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물품이 많이 쓰이잖아요. 비축도 많이. 왜냐면 그거 갖다 주세요. 뭐 1시간 뒤에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쌓아놓는 창고도 있는 거고. 있고. 그렇죠. 수술 도구를 세척하는 공간. 소독실도 있을 거고. 뭐 소독실은 단층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네네 그런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문의 휴게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의실. 식당? 식당도 있어요. 식당이요? 네. 수술방 안에?
수술 10시간 하는데 중간에 밥은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하는 공간에 뭐 잠깐만요 그리고 밥 먹고 그게 아니고 식당이 따로 있다는 환자 옆에서 밥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완전 배 열어놨는데 밥 먹다가 저 진짜 그거 아니지 지금. 거기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수술하다가 중간에 밥 먹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진짜 막 12시간짜리 수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교대로 먹지만 되게 밥을 먹는 거는 수술 하나 끝나고 수술과 그다음 수술 사이에 먹죠. 네. 근데 왜냐면 저희가 수술복을 입고 있는데 매번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으러 지하 식당에 내려갔다 올라가기가 번거로우니까 모든 그 통제구역 안에는 식당이 있어서 밥차가 올라와요. 뭐 도시락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밥차를 만나는 직종이 연예인 말고 서전들이 있죠. 밥차라는 게 카트.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 안에 무슨 차가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니에요. 병원마다 시스템이 좀 다른데요. 진짜 수술방 그 통제구역 안에 진짜 정식으로 조리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식당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반통제구역이죠 거기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통제구역하고 통제구역 아닌 거 사이 딱 그 경계선쯤에 식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게 얘기하면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게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탈의실도 있고. 네, 이쪽에서 보면 무언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방에 가둬놓고 밥도 먹이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네. 되게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 갇혀가지고. 그럼 거기 그러면 식당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갱의실도 얘기했죠. 갱의실? 탈의실이란 말은 되게 웃긴 거야. 갱의실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탈의실은 벗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 갱의실은 고쳐 입고 JYP의 한자 교실, 닷길 갱, 옷의. 옛날에는 수술방 안에 흡연실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없고. 지금 없죠. 지금은 없죠. 병원 전체가 금연이죠. 큰일 나죠. 그러면은 식당 통제구역 안에 식당도 있고 다 있는데 수술실들도 쫙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식당이 있는 데랑 수술실이랑은 또 약간 분리되어 있어요. 복도가 있죠. 방이 달라요. 다른 방이에요. 그리고 지금 회복실을 회복실도 있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술이 끝난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죠. 이 사람이 올라가도 되나. 수술.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술실 통제구역 밖으로는 못 나왔지만 수술방은 아닌 곳에서 대기하는 공간, 환자가 깨는 공간. 간호사 상황실도 있고, 간호사 휴게실도 많은 직종이 있잖아요. 간호직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의사직 중에서는 저희 같은 외과 계열도 있지만 수술실에 이제 또 한 축을 이루는 마취과 계열도 마취과 상황실도 있어요. 그 수술실 10개 모니터가 10몇 개 있으면서. 마취과 교수실도 아예 당직실 같은 것처럼 그게 아예 좀 있죠. 그러면은 간호사 상황실, 마취과 상황실 거기 전부 다 간호사 선생님 한 분, 뭐 마취과 전문의 한 분 이렇게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한 명이어야 할 이유는 없는데 또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뭐 상황실이라기보다는 약간 사무실? 모니터링도 조금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뭐죠? 뚠뚠 이거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3층이나 2층에서 병원장님하고 교수님들 내려다보고 밑에 맞아 수술 참관하는 저는 실제로 그런 공간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은 도대체 어느 병원에 있어요? 그 어디 아주대인가 어디가 있긴 있으니까 찍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참관실이라는 하얀 거죠. 거탑 그 찍은 거는 세트로 알고 있고요. 세트. 실제로 그렇게 생긴 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의학 드라마에 그게 거의 다 나오는데 저건 도대체 어느 병원에 저렇게 멋있는 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 수술복이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집에 한두 개 갖다 놓은 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잠옷으로 쓰려고? 없어요. 집에서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의 수술복은 집에 가져간 적이 없는 걸로 치고 옛날에 인턴 레지던트 할 때 그때 수술복 딴 병원 거 가지고 간 적 있죠? 그렇죠. 가져가서 이제 잠옷으로도 쓰고. 그치? 그렇죠. 그 옷은 내 이름이 박혀있거나 그러진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매일 한 번 쓰고 헬스클럽하고 비슷해요. 버린다기보다 이렇게 세탁시키는 소독하는 거니까. 그 수술하고 수술 사이에 외과에서는 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전문의 휴게실에 가면은 소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레비도 항상 켜져 있고
네, 저는 근데 주로 이제 운동기구가 있어서 병원에서 복지 차원으로. 아, 원래 있어요? 네, 거기다가. 수술방 안에? 그러니까 전문의 휴게실 안에. 그러니까 뭐 모든 병원에서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선생님들 보면 휴대폰을 수술실에 들고 가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뭐 슬기로운 네. 의사생활 같은 네. 거 보면. 근데 수술실은 묵인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 액정이 뭐 변기에 8배 더럽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휴대폰을 뭐 소독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아니요. 수술복 자체도 소독된 건 아니에요. 그냥 신발은 어떻게 신어 그럼? 네네. 수술복을 입고 맨 마지막에 입는 수술 가운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딱 소독된 거고 그 수술 필드라 그러죠. 그게 수술 장갑을 끼고 네. 그런 거지 안에 있는 수술복이라든지 뭐 쿠폰이라든지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수술방이 가령 뭐 8평이다 전체 공간이 그러면 그 중에서도 환자가 있는 그 가운데 한 2-3평 네. 그 공간하고 나머지 공간하고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독 감염 이런 거에 대한 느끼는 그런 그 긴장감이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진짜 환자 놓여 있는 그 근처로 가는 거는 난리도 아니고. 아 그리고 요즘 수술에서 실제적으로 아이패드나 이런 패드도 써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가스 소독이 있어요. 가스 소독기에 들어갔다 나오고 블루필름 붙이고 해서 패드도 걸어놓고 하는 수술들이 있어요. 네. 자 휴대폰 얘기 네. 들고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더 재밌는 건 이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 안 보관을 어디다 하고 보관은 전화는 그냥 입구에 창가에 저 멀리 저는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 근데 수술하다가 전화가 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니 그냥 전화 벨이 울리죠. 아 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에다가 넣어놓고 있는다고 수술? 저는 급한 전화 이제 안 와요. 아니 그러니까 너나도 안 울린다. 밖에다가 빼놓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안에다가 못 빼게? 뒷주머니에 넣어요. 아예 전화가 안 오는구나. 아이고 가끔 와요. 수술할 때 띠를 울려요. 아 당당님. 울리고 이제 딱 1초 뒤에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올 때가 있죠. 보통은 이제 저 밖에 이런 뭐 열쇠나 이렇게 소지품 놔두는 바구니 같은 데다가 던져놓고. 네. 왜냐면 이제 그게 레지던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결정을 yes, no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병동 간호사가 전화 왔을 때 안 그러면 일이 올스톱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대신 수술실에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수술복 입지 않은 그 분들이 이제 받아주죠. 돌아다니는 간호사도 있어요. 소독 아예 안 하진 않지만 하여튼 소독을 아주 기본만 하고 그 수술방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상황이 생겼을 때 보조적인 일을 하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 간호사, 마취과 의사 이런 사람들 말고 그걸 이제 서큘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방을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이 전화를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벨이 울려요. 그러면 저 수술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 전화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딱 봤더니 거기에 이제 뭐 응급실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좀 받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받아서 대신 받아주고 말 전해주고 얘기가 길어지면 이제 귀에 갖다가 이렇게 대주는 경우도 있고 스피커폰이나 보통 일반인으로 봤을 때 수술방이면 정말 긴장감이 막 흐르고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아무도만 계속 날 것 같고 아무도 못 들어오고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매일 생활을 하는 일상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매일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수술을 하면 수술도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루틴이 되고 내 손에 충분히 익어 있을 때 사실은 수술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이런 그 분위기, 뭐 전화, 뭐 혹은 이런 얘기가 이게 사실 수술의 뭐라 그럴까 정밀도라든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치과 의사긴 하지만 환자 입안을 들여다가 뭘 하잖아요. 뭘 하면서도 실제로 저쪽 데스크에서 환자분하고 직원하고 얘기하고 있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번에 옆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어시스트나 누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지 사실은 전체 병원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뭐 여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놀고 있어서 전화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한다고 해서 집중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근데 그게 될 정도로 주변을 봐야지 수술에 숙련도가 있는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일상생활일 때. 그런 건가? 운전이랑 좀 같은 걸까요? 그 비슷한 초보 운전들은 막 당장 막 늘 긴장하고 요것만 보는데 운전이 숙련되면 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운전한
한테 비유하면 이제 서전들은 약간 싫어할 것 같은 게 좋아해요. 이 수술을 가령 2시간을 한다 그러면 네. 그 사이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그거를 일일이 다 세분하면 예를 들어서 한 800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800가지 일 중에서 뭐 정말 간단하고 별거 아니고 크게 긴장할 필요 없는 일도 있고 제일 중요한 그 중에서 한 27가지 정도 순간 그 단계는 정말 집중해서 예민하게 막 네, 짜증 네. 내가면서 하는 단계도 있고 이런 식이죠. 자, 본인은 수술방에서 짜증을 많이 내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안 냅니다. 전 짜증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짜증이 많아요. 노력한다는 그 네. 들어보니 네. 짜증이 나면 정말 짜증이 날 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사람, 그러니까 서전마다 앞에 있는 사람한테 푸는 스타일이 있고요. 앞에는 주로 레지던트. 근데 풀면은 피 더 나요. 막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수술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저 한 10분만 나갔다 올게요. 네. 그리고 나가서 한 10분 이렇게 쉬었다 와요. 네. 그게 맞아요. 오히려 더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레지던트한테 화내면 다음날 나가요. 도망가면 큰일이에요. 2명밖에 없는데. 네, 네. 하긴 외과는 레지던트도 부족한데 모시고 살아야죠. 네. 본인은 그 수술방에서 음악 틀어놓습니까? 저는 원래 음악을 잘 안 듣습니다. 아, 평소에도? 그 수술실은 되게 적막한 거예요? 수술방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오래된 교수들은 알아요, 성향을. 그래서 저분은 뭐 클래식을 듣는다. 아니면 라디오를 듣는다. 라디오도 본인이 원하는 주파수가 있어요. 라디오는 저분은 음악 틀면 큰일 난다.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다 적혀 있죠. 저는 진료실에, 그러니까 치과 진료실에도 항상 밑에다가 음악을 깔아놓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환자가 마취된 상태가 아니니까 사실은 약간의 소음이 있는 게 실제적으로는 정막 강산보다는 덜 무서워요. 덜 불안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제가 정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정해놓은 무언가를 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불 좀 맞춰주세요라는 단어도 수술방에서 아주 흔히 나오는, 스리에서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 보통 드라마 보시면 왜 수술실 환자 부를 때 번쩍하고 예, 라이트 5, 9 그러니까 조명 5개의 라이트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수술 필드가 작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스파트라이트처럼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맞추는데 저희가 맞출 때도 있고 하다 이제 안 되면 불 좀 그쪽으로 맞춰주세요. 그런 게 그거 없으면은 형광등 가지고는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손잡이도 이렇게 커버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술하는 의사가 만져도 되게 소독된 손잡이인데 이걸 의사는 뭘 하고 있잖아. 근데 그때 하다 이거 다 던지고 불을 맞추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불을 조정해야 될 때가 있으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저희 레전트 1년차 때는 수술들하고 맨날 졸아요. 왜냐면 하루에 막 20시간씩 일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조는 때 2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조는 타입이 있고 뒤로 넘어가는 타입인데 이제 한번 제 이제 동료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 한계가 되면은 딱 깨잖아요. 근데 걔가 그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딱 깨서 넘어가니까 본능적으로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실 불을 잡은 거예요. 불이라는 게 잡으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외과의사들 입장에서는 수술하다 말고 갑자기 시야가 없어졌어요. 없어서 딱 보니까 1년차가 이렇게 불 잡고 데려오는 대로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야, 그런 적도 있죠. 어떻게 잘 내려오셨어요? 뭐 잘 내려왔겠죠. 그냥 평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제가 걔야? 네. 누구 이러면 걔 있잖아 하고 1년차 때 수술방에서 등 잡고 한 바퀴 도네 이러면. 아니 이게 수술방 얘기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재밌는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진짜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서전을 바꾸어서 안 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고. 요거는 약간 보라 시리즈처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